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주택건축공사의 속성과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저는 평생 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0만을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축을 경험해 보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주택 설계의 속성과 현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상가주택 등 주택공사의 속성과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주택공사의 속성과 공사 단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시공이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집을 짓는 과정 중에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은 설계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의하여 현장에서 실체를 구현하는 것으로 품질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택의 시공도 일반 건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빌딩 등에 비해서 평면의 구조나 설계 내용 그리고 설비 등이 오밀조밀하고 기능이 다양하여 공사가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공사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택들은 대지의 규모도 협소해서 현장 사무실이나 자재를 적재할 곳도 없고, 특히 이러한 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장비 반입이나 사용에 문제가 많고 소음과 먼지 발생으로 각종 민원이 많아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은 비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외에도 규모는 작은 것이 가설공사, 골조, 미장, 타일, 전기, 설비공사 등 무려 20여 가지의 공정 등 들어가야 할 것은 다 들어가야 하며, 온갖 자재와 인력 등 장비 등도 다 동원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들어가야 할 공정은 많으면서도 건물의 규모가 작다 보니 소요되는 자재와 인력은 소규모로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많아 공사 단가, 소위 평당 공사비 단가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타일이나 방소공사 등은 빠뜨릴 수 없는 공정이지만, 하루 일거리도 안 될 정도로 자금량이 작은 경우에도 하루 일당을 줘야 하고, 이러한 것은 장비의 사용이나 자재비도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량이 많으면 자재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정도 모르고 주택의 공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빌딩 공사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공사의 특성이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참여하는 업체의 특성과 전문성에 관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의 건축에 참여하는 회사들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현대나 대우 등 대형 건설회사에서 참여하는 것은 건설업법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공사를 준다 해도 이러한 회사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어설픈 규모의 건설회사는 회사 운영비나 간접공사비 등으로 공사 단가만 비싸지며 여기저기 온갖 건물을 건축하느라 자금이나 공사 관리가 부실한 경우 오히려 해당 현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주택에 대한 공사는 건물의 특성상 규모는 작아도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품질이나 생산성, 하자관리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이죠.
그것은 규모만 작을 뿐이지 주택처럼 어렵고 골치 아픈 공사는 없기도 하고 공사 단가는 높아 비싸다는 느낌만 주면서 실제 전체 공사비는 작아 공사업체로서는 매력적이지 못해 웬만한 규모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함과 까다로움 그리고 변화무쌍함이라니 시공 중에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일과 건축주의 변경 요구 등이 비일비재하고 공사 후의 하자 등은 일반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주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에 대한 특별한 생각과 특히 주택에 대한 각별한 노하우를 가지지 않은 전문가나 업체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는 건축주의 공사 관리와 현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또한 시공은 설계 도면 등 설계 도서대로 짓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건물에 비해서 설계 도서대로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이 주택이기도 합니다. 설계 도서란 설계 도면을 비롯해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내역서 등을 말하는데 지난 영상 주택 설계의 속성과 현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을 설계하면서 이러한 설계 도서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방서는 아래 더보기에 첨부한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 설계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이고 설계 도면 또한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디테일한 도면이 부족해서 건축주 변경 요구가 비일비재한 것이 주택 시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재의 종류나 가격, 품질이 다양하고 설계 도서에 막연히 적벽돌, 석재, 노출 콘크리트 등으로 표기하다 보니 현장 운영자나 작업 하도자 등의 생각대로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하는 경우도 흔해서 이러한 일들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 빌딩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의 공사는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감독 등 건축 전문가를 선임해서 공사 관리를 하는 데 반해 주택은 규모가 작아 건축주 자신이 직접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체와 건축 경험이나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 간의 대화가 어렵거나 문제 발생 소지가 많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추가 공사비와 합리적인 공사비에 대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공사의 품질이나 공사비와 직결되며 때로는 자재 선정이나 공법의 차이에 의해서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디테일한 설계를 한다 해도 자재 하나하나의 물성이나 특성 그리고 공법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잘못된 업체에서는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최초 공사 계약할 때는 싼 가격과 공법에 의한 저가 견적을 하여 공사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매 공종마다 공사비를 추가시키려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마감재 등 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용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사비 내역서의 물량이나 단가 등으로 정확하게 공사 계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 공사비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추가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심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일부 업체의 불순한 의도도 있지만 때로는 건축주들이 설계나 공사 계약 시의 생각이 바뀌어 설계를 변경하고 자재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추가 공사비를 발생시키는 것은 업체나 건축주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영상 적정한 공사비 등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사 계약을 하고 건축주가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렇게 추가된 자재비나 공사비는 공사업체에 모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뀐 자재비나 공사비로 들어가 공사업체로서는 이득도 없이 추가 공사비 발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러한 대안으로 적정한 공사비와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공사 속성과 현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반 건축주들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데 부담을 갖고 염려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떠한 대안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애매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적정한 공사비로 적정한 업체를 잘 선정하고 공사 계약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정한 공사비가 얼마냐 또는 어떤 업체가 적정한 회사냐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는 건물의 규모와 설계 수준 등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러한 건물의 특성과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특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나 전자제품, 의류 등과 같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을 품질과 가격 등을 비교해 가면서 만져보고 입어보며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잘 알려지고 선용도가 높은 대기업 등에서 만드는 것도 아닌 소규모 건축의 특성과 현실에서 적정한 공사비와 업체 그리고 계약을 잘 하는 방법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적정한 공사비와 업체 선정 방법, 신뢰성, 세분화와 전문성, CM, LCC 비용, 디자인 빌더 등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건축 분야도 과거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 부실공사가 감리와 특검, 종합건설업 면허업체의 시공 등 행정 시스템과 건축업계의 투명성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이 최고라는 점,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축 전문가들의 노력과 주택 등 소규모 건축을 위한 장인정신을 가진 세분화된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의 활동으로 그야말로 건축주들이 합리적인 결정만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주택공사의 속성과 현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택공사의 속성과 공사 단가가 높은 이유, 두 번째로는 참여하는 업체의 특성과 전문성, 세 번째로 건축주의 공사관리와 현장 운영, 네 번째로 추가공사비와 합리적인 공사비, 다섯 번째로 대안으로서 적정한 공사비와 업체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막연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주로 남이 다 지어놓은 아파트 생활이 익숙해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판교 신도시 건축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설계와 공사 과정 등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동안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떠도는 부실공사나 사기 등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같은 일보다는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행복해하거나 큰 돈을 번 사람과 성장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실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자신의 집을 설계하고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며 보람된 일입니까? 그야말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이러한 점 등을 잘 고려하여 그동안 언급했던 것처럼 적정하고 합리적인 생각과 결정으로 좋은 건물과 내 집을 건축해서 온 가족과 더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혹시 이러한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